상표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많은 상표권자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조문이면서 동시에 실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조문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직접 대리를 했던 재밌는 실제 소송 사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오늘 드릴 얘기는 바로 상표권자와 선사용권자의 갈등이에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 드려도 현재 비슷한 문제로 분명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이 사건에서 저는 선사용자를 대리해가지고 사건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대리한 선사용자 쪽이 결국은 이겼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 찌개라는 곳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가나다 찌개라는 곳이 있고 알고 보니 두 집은 다른 집인 경우예요. 딱 이런 사건이었어요. 제 의뢰인은 가나다 찌개를 사용하시던 분이었는데 다른 분이 가나다 찌개를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고 사용하다가 제 의뢰인에게 상표 사용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부 막았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의뢰인이 사전에 무슨 경고를 받은 것도 없이 대뜸 소장부터 받으셔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결국엔 사건을 진행하시기로 했었는데 저는 먼저 이제 상대방 상표에 대해 혹시 하자가 있지 않을까 확인을 해봤더니 등록받은 상표 자체는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표권 자체에 대한 공격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표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많은 상표권자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조문이면서 동시에 실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조문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선사용권이라는 거예요.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이 나 상표 등록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부터 제가 이미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상표 등록을 받더라도 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내용은 화면 한쪽에 좀 띄워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부터 상표를 사용하던 사람을 보호해주겠다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사용권은 천하무적의 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깨부실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 예외가 존재하겠죠. 첫 번째는 먼저 선사용하던 사람에게 부정경쟁의 목적,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먼저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예외도 예외가 있는데 오늘의 쟁점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하튼 법조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 제 의뢰인이 먼저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선사용권이 있음을 주장을 했죠. 근데 이 사건이 참 재밌었던 건 그 이후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선사용권 분쟁의 핵심은 부정경쟁의 증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먼저 사용한 날짜, 상표 출원 날짜, 이런 건 아주 쉽게 입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오픈해서 사용한 날짜도 증명하기가 쉽고, 상표권자가 상표 출원한 날짜는 어차피 키프리스에서 다 검색이 돼버리니 그 날짜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싸울 일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조작해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조작도 안 해요. 그러니 누가 먼저 쓰고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는 내용 자체는 사실 다툴 만한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핵심은 뭐냐?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용한 사람한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으면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으면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종류의 소송을 많이 해봤고 이 사건에서도 결국 부정경쟁의 목적을 다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웬걸?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이 부정경쟁 부분을 별로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정말 구글이든 네이버든 뒤지는 건 뭐 너무 당연하고, 상대방 개인 SNS 등 별걸 다 뒤져가면서 악착같이 증거자료를 하나라도 더 모아서 공격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증거만 막 수백 건을 제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상대방이 별 공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서면은 계속 제출하는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혹시 상대방이 딴지를 걸지 않을까 걱정했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미리미리 부분,
그러니까 부정 경쟁의 목적에 대한 대비를 해놨었는데 감사하게도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언급조차 거의 안 하더라고요. 깊게 안 한 경우도 있고, 참 이거를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표를 사용을 먼저 했고 그 사용에 있어서 부정 경쟁의 목적이 인정되지가 않아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 됐고,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이 되었어요. 전부 다 막은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항소를 안 해서 판결은 확정이 되었고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주장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뭘 주장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비슷한 문제로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으실 때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전략을 구상하는지 꼭 들어보세요. 겉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말고요. 이렇게 상대방은 상표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상표 사용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네요. 계속할게요. 자, 상표권자님들, 선사용권은 천하무적의 권리가 아니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인즉 반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결국 상대방 측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증명하지 않았던 것이 승소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상표권자분들은 상표 출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저런 업종 조사도 하시고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선사용자들이랑 싸워야 하는데 기껏 상표 등록 다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쓰게 만들면 억울하잖아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